세계 전투기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미국의 지위가 KF-21의 등장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 유수의 언론들에 이어지는 경고에 미 방산 회사들이 한바탕 뒤집어진 상황인데요. 거기에 미국이 KF-21의 목줄을 잡을 수 있었던 유일한 부분인 엔진까지 독립이 멀지 않았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세계 전투기 시장의 폭풍의 눈이 된 KF-21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흥미로운 기사 한 편이 올라왔었습니다. KF-21의 등장으로 미국이 주도해왔던 전투기 시장을 이를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 기사였는데요. 해당 기사에서는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F-35를 통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이 새로운 경쟁자들의 출현으로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30년대 후반까지 세계 전투기 시장과 방산 시장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세분화되고 미국의 지배력 역시 줄어들 것입니다. 각 나라들은 미국산 전투기에 영원히 의존하지 않을 것이며 변하는 시장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세계 방위 시장에서 뒤처질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 세계 전투기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5세대 전투기 F-35를 대량으로 양산하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국가는 오직 미국뿐이기에 5세대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는 미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하지만 새로운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F-35는 더 이상 미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게 되었는데요. 포린 폴리시는 냉전 이후 유일하게 신형 전투기 개발을 시작한 국가인 대한민국의 KF-21로 인해 각국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에 뛰어들며 미국의 지배구조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습니다. 누구도 성공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KF-21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자 튀르키예와 대만, 인도와 아랍에미리트까지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상황인데요. 여기에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한 유럽 방산 기업들이 합류하며 미국의 지위가 위태로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포린 폴리시는 한국이 전투기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미국의 파일을 빼앗아 가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지난 30년 동안 유일하게 방위산업 발전을 멈추지 않은 한국이 전투기뿐만 아니라 각종 군수품들을 국산화하더니 폴란드, 터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의 수백 대의 전차와 자주포를 수출하는 등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며 미국이 주도하던 방산 시장에서 강력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KF-21은 미국 방산의 영향력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덧붙였는데요. 미국에서 KF-21 보라매에 대한 기술 이전을 지원한 덕분에 KF-21에 적용된 유일한 미국산 시스템은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 엔진뿐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엔진조차도 빠른 속도로 국산화가 진행 중인데요. 얼마 전 방사청은 KF-21에 적용될 수 있는 1만 5천 파운드급 엔진을 2030년까지 개발 완료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전문가들도 2040년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엔진 국산화 일정을 10년이나 앞당기겠다는 것이죠. 현재 전 세계 항공기 엔진 시장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과 프렛 앤 휘트니, 영국의 롤스로이스 세계 회사가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기술로 만든 전투기 FA-50과 KF-21의 엔진 역시 미국산 엔진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KF-21은 전투기 기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엔진이 미국산인 탓에 국산화율이 65%에서 더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KF-21의 엔진을 제작하는 방위사업청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엔진의 부품 국산화를 추진 중이나 핵심 기술을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보유하고 있어 국산화율이 39%에 그친 상황이죠. 결국 완벽한 국산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전투기 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방사청은 지난 2020년부터 5,5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낮은 체급의 엔진 개발로 무인기 엔진을 국산화하고 단계적으로 출력을 높여 FA-50과 KF-21에 적용할 수 있는 급의 엔진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인 것인데요. 그런데 방사청에서 갑자기 2030년까지 1만 5천 파운드급 엔진 개발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한 것에는 개발 과정에서 괄목할 만한 성취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항공기 엔진 기술은 극비 중에서도 극비인 기술이기에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그동안 터보팬 엔진의 핵심 기술 몇 가지 부분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또한 방사청이 목표로 하는 1만 5천 파운드급 엔진의 개발은 KF-21 엔진 국산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지난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발표한 첨단 항공엔진 국내 개발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능 개선 연구가 뒷받침된다면 1만 파운드급 엔진 개발도 가능한 일이며
1만 파운드급 엔진은 2만 5천 파운드급 엔진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1만 5천 파운드급 엔진은 4만 파운드급 엔진 개발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미국의 F-35급 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방사청 관계자는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보았을 때 국산 엔진 개발도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고 밝혔습니다.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가 되는 KF-21 블록3의 양산이 2030년대로 예정되어 있기에 국산 엔진을 탑재한 100% 국산 스텔스 전투기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기대해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KF-21 국산화까지 순조로운 가운데 등장만 한다면 세계 전투기 시장에 돌풍을 몰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한 국내 언론을 통해 KF-21의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국산 전투기 KF-21의 가격이 F-35보다 비싸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달 방사청에서 국방연구원의 사업타당 선검토용으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F-21 한 대당 가격은 88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높지만 이는 감안했던 범위의 가격 상승이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기사에서는 KF-21의 가격은 올라가는데 미국의 F-35 전투기의 가격은 빠르게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당 1억 달러 이상이었던 F-35가 지난해 7천만 달러대에 안착했으며 올해 내로 6천만 달러까지 가격이 인하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F-35보다 KF-21의 가격이 비싸질 수 있어 공군의 KF-21 도입 계획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세계 전투기 시장을 공략하려 했던 계획도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에는 세 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KF-21이 아직 양산되지 않은 전투기라는 점입니다. F-35 전투기 역시 첫 양산에 들어갔을 당시 대당 기체 가격이 2억 달러가 훌쩍 넘었었으나 이후 생산 공정 안정화와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로 단가를 낮출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전투기를 개발하고 양산해왔었던 미국에서조차 이러했었는데 이제 첫 번째 초음속 전투기를 양산하는 한국의 초도 생산 가격이 비싸다고 트집을 잡는 것은 너무 엄격한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KF-21은 아직 양산에 들어가지도 않은 전투기이기에 벌써부터 KF-21의 가격에 대해 왈가왈부할 단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미국산 전투기인 F-35와 국산 전투기인 KF-21의 가격을 단순히 기체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지속적으로 정비를 위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무장조차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F-35와 막대한 경제적, 기술적 파생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KF-21의 가격을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다소 억지스러운 분석인데요. 현재 KF-21의 개발과 생산에 참여한 국내 업체만 700여 곳에 달하며 무기체계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KF-21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는 24조 원에 달하며 기술 파급 효과는 4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1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했고 KF-21의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게 된다면 10만 명에 달하는 추가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산 무기 개발의 효과는 단순히 기체 가격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F-35의 가격이 6천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F-35 가격에 대한 정보의 출처를 찾다 보니 지난 1월 미국의 항공우주군 협회의 발행지에서 보도한 기사에서 일치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기사에서 국내 언론의 주장대로 올해 F-35의 가격이 7천만 달러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가격이 F-35의 엔진을 제외한 가격이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F-35에 F-135 엔진이 없는 경우 전투기 한 대당 평균 가격이 약 7,500만 달러라고 전했는데요. 전투기의 엔진이 일반적으로 기체 가격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F-35의 가격은 여전히 1억 달러 선에 머무르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즉, KF-21의 가격이 상승했어도 여전히 F-35가 훨씬 비싼 전투기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해당 기사에서는 F-35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국내 언론의 주장과 다르게 인플레이션과 판매량 감소로 인해 F-35의 대당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KF-21가 여전히 높은 시장성을 가진 차세대 전투기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만약 정말로 F-35보다 비싸진다고 해도 KF-21 전투기 양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국내 언론의 우려와는 다르게 미국에서 가장 고평가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가 KF-21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국방 편집장이자 저명한 군사 전문가인 크리스 오스본은 지난 8월 13일
미 군사 전문 매체 워리어 메이븐의 한국이 최초의 국산 스텔스 전투기 KF-21 보라매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설을 기고했는데요. 크리스 오스본은 KF-21을 통해 대한민국이 5세대 전투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냈으며 KF-21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강력한 무기 체계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가장 위협적인 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전투기 개발의 선두에 서 있는 미국에서조차 KF-21의 성공을 장담하고 한국의 항공기술력을 인정해주고 있는 지금, 비난보다는 한국 개발진들이 이루어낸 놀라운 성과에 박수를 보내주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보라매의 100% 완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방산 역군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